저는 오래전 DVD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주로 대여로 버는 수익의 비중이 높았습니다. 지금은 사업이 망해서 다른 일을 하고 있지만 당시엔 망해가는 DVD방을 살리려고 무진장 애를 썼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되고 큰일 날 행동이지만 당시엔 돈에 쪼들리다 보니 불법 복제 DVD도 제작해 대여를 하곤 했습니다. DVD 사업 전체가 위축되다 보니까 최신 영화 수급에 있어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 불법으로 DVD를 제작하는 건 그리 어렵지 않았습니다. 손님들이 원하는 영화를 의뢰받거나 최신 영화를 인터넷에서 불법 다운하고 그걸 공 DVD에 복제해 놓으면 그냥 끝났습니다. 그리고 불법 복제된 DVD에 이름표 라벨을 붙여서 가게에 진열해 놓으면 손님들이 빌려가곤 했습니다. 가격도 비교적 저렴하게 해놔서 대여도 잘 되고 손님들의 반응도 그다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은 불법 복제 DVD를 빌려갔던 한 손님이 빌려간 지 얼마 되지 않아서 화가 잔뜩 나서 가게로 돌아왔습니다. DVD를 보관하는 케이스엔 분명 최신 영화 이름표가 붙여져 있는데 정작 DVD 안의 내용은 다르다는 겁니다. 당시 제가 불법 복제 DVD는 케이스에 이름표 라벨을 붙여놨는데 DVD는 그냥 표식이 없는 시중에 파는 그대로의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중간에 실수로 DVD가 섞였거나 그랬는가 싶어서 그 손님에게 다른 영화 DVD가 들어있었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손님은 얼굴이 잔뜩 붉어지면서 이런 것도 영화냐고 그러면서 화를 내시는 겁니다. 저는 손님이 돌아가고 그 문제의 DVD를 확인해 봤습니다. 저는 DVD 안의 내용을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어두운 실내였고 집 안으로 보이는 공간에서 한 여성이 결박되어 있었습니다. 여성의 몸에는 폭력의 흔적들이 있었고 감금되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카메라는 흔들거리면서 그 여성을 촬영한 영상이었습니다. 내가 이런 영화를 DVD로 만들었었나 잠깐 고민을 하긴 했지만 절대 그런 건 만들지도 않았습니다. 저는 이것이 믿기지가 않아서 처음엔 공포영화의 한 장면인가 싶어서 앞뒤를 재생으로 얼마나 돌려봤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후 저는 그것이 폭력과 감금에 대한 묘사를 하고 있고 집에서 만든 영상이라는 것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혹시나 페이크 영상인가 가짜이기를 바랬지만 영상 속에서 감금되어 묶여있는 여성이 37분가량을 울부짖는데 그것을 계속 보다 보니까 어느 순간 정신이 혼미해졌습니다. 그 끔찍한 영상 속에서 자막으로 제목이 하나 떴습니다. 아직도 분명하게 기억납니다. 그 제목은 순수한 영혼의 미소였습니다. 저는 겨우 진정을 하고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전에 DVD를 빌려갔던 사람이 실수로 DVD를 잘못 반납한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DVD를 갖고 있는 것일까? 저는 이전에 DVD를 대여했던 손님이 누군지 장부를 뒤져봤습니다. 순간 머리가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지금 그 사람이 DVD 시청방에서 최신 영화 DVD를 방에서 혼자 보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 손님은 40대로 보였는데 처음에 그 남자를 봤을 때 뭔가 묘한 느낌을 받긴 했습니다. 눈빛이 제법 날카로웠고 그것이 이상하리만큼 적대감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안색은 싸늘할 정도로 창백했고 대답은 항상 단답형의 이상한 고요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경찰에 신고를 해야 할까? 아니면 그냥 걱정할 것도 없이 페이크 영상, 조작된 가짜 영상인가? 사실 불법 복제 DVD 장사를 하고 있었던 상황이라서 그냥 가짜 영상이거나 실수로 DVD가 바뀐 거라면 손님과 가벼운 해프닝 정도로 끝날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이 가짜라며 스스로 합리화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것은 마치 주식을 샀는데 하락을 엄청 했지만 언젠간 상승할 거라는 근거 없는 믿음처럼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듣고 싶은 것만 듣고 그런 현상과 같았습니다. 핑계 같지만 돈에 너무 쪼달리다 보니까 이성적인 판단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진짜 문제는 그 꺼림칙한 손님에게 얼마 전에 빌려갔던 DVD가 바뀐 것 같다고
말을 꺼내기가 막상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고 있는 와중에 그 문제의 손님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미처 어떻게 대처할 새도 없이 손님이 바로 카운터로 왔고, 카운터 앞에서 그 손님이 제 컴퓨터 화면을 의도치 않게 보게 되었습니다. 컴퓨터 화면엔 그 끔찍한 영상의 한 장면이 정지된 채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 손님은 제가 보고 있었던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바라보더니 순간 얼굴이 굳으며 가게엔 묘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잠시 후 그 정적을 억지로 깨면서 호탕한 웃음을 지으면서 그 손님에게 DVD가 바뀐 것 같다고 말을 건넸습니다. 마치 이건 아무렇지 않은 일이며 태연히 행동했지만 엄청 떨렸습니다. 그런데 제 말을 들은 손님은 말없이 고개를 까딱거릴 뿐 컴퓨터 화면을 뚫어져라 계속 보면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모습이 제게 엄청난 공포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애써 분위기를 바꾸려고 노력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기지를 발휘해 너스레를 떨면서 말했습니다. 저도 이런 페이크 영상 종종 보는데 저랑 취향이 비슷하시네요. 그러자 그 손님의 입에서 처음으로 말이 나왔습니다. 손님은 의심 어린 말투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저는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더니 이번엔 그 손님이 묘한 눈빛으로 다시 말했습니다. 그거 선물로 드릴까요? 저는 그 말에 잠시 당황하면서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그 손님은 다시 싸늘해진 눈빛으로 비아냥거리는 투로 말끝을 흐리면서 말했습니다. 이런 거 좋아하신다면서요. 저는 우물쭈물한 말투로 겨우 대답했습니다. 예, 좋아하죠. 그리고 그 손님의 얼굴을 봤는데 분명 느껴졌습니다. 제 말투에선 떨림이 있었고 그걸 캐치한 것 같아 보였습니다. 순간 정막과 동시에 그 손님의 표정에서 살기가 감돌았고 갑자기 그 손님은 자신의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려고 했습니다. 뭔가를 계속 뒤지는데 가방에서 분명 뭔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천만다행으로 가게 안으로 다른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고등학생들이 여러 명이서 함께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그러자 카운터 앞에 서 있던 그 손님은 가방에서 뭔가를 꺼내길 포기하고 저의 시선을 피한 채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며 카운터 앞에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계산해주세요. 바뀐 DVD는 다음에 가지고 올게요. 저는 얼떨결에 DVD 시청료 값을 계산하고 잔돈을 건넸습니다. 그러자 손님은 잔돈을 챙겨서 급히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 손님이 나가고 한참을 멍을 때리고 있는데 카운터 앞으로 고등학생 무리들이 와서 깔깔깔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저씨, 뭐 이상한 거 보고 있어요. 저희도 같이 봐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저는 컴퓨터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그 손님은 자신의 DVD를 챙겨가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걸 나한테 선물로 준 것인가? 그리고 그 손님은 더 이상 가게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은 친구가 가게로 놀러왔고 이야기가 흐르다 보니까 그 DVD에 관해서 얘기가 나왔습니다. 저는 친구에게 제가 보관하고 있던 그 문제의 DVD를 보여줬고 친구도 그걸 보고서 잠깐 놀라긴 했지만 이내 가짜 영상이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진짜였다면 이걸 이렇게 놔두고 갈 리가 없다고, 선물로 줄 리가 없다면서 말이죠. 그렇게 시간이 좀 흐르고 저는 적자에 시달리다가 DVD 가게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동창회에서 그때 가게에 놀러와서 DVD를 함께 봤던 그 친구와 대화를 하다가 묘한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친구는 이상한 말을 했습니다. 자기가 어제 옛날에 벌어진 실종 미제 사건 같은 걸 우연히 TV에서 봤는데 그 실종된 여성의 얼굴이 우리가 오래전에 DVD 가게에서 봤던 그 문제의 영상 속 여자와 닮은 것 같다고 말이죠. 그리고 친구는 제게 그 DVD를 여전히 갖고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미쳤냐면서 그걸 아직도 가지고 있겠냐며 가게를 정리할 때 다 함께 폐기 처리했다고 말했습니다. 친구는 그때 대수롭지 않게 저한테 말은 했지만 내심 마음에 걸려서
분명 그 영상 속 여자의 얼굴을 똑똑히 기억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친구가 말한 그 실종된 여성의 사진을 봤고, 그리고 그 영상 속 여성과 비슷한 건지 솔직히 헷갈렸습니다. 너무 오래전의 일이기도 했고, 그렇지만 제가 살던 그 지역의 동네에서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했습니다.